내가 연극을 해봤는데 내가 사람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안다. 나는 나한테 오면은 더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퀸 샬럿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퀸 샬럿은 왕인 조지와 왕비인 샬럿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조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홀딱 벗고는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지금 달을 보면서 달이 지금 나에게 내려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왕이니까는 되게 중요한 그런 발표 자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마차에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웅크려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조지가 어떤 의사를 만나는데요. 의사는 공포 치료라는 걸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지의 머리를 막 이렇게 욕조에 막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사에 이렇게 묶어놓고 고통을 준다든지, 아니면 밥도 정말 정말 이렇게 조금만 주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함으로써 조지의 병이 나아지느냐? 물론 아니죠. 조지는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냥 그걸 계속 나는 왕이니까 견뎌야 돼. 내 부인 샬롯을 위해서 이걸 견뎌야 돼. 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의사의 잘못된 신념과 믿음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그럼 요즘에는 어떠한가? 요즘에는 그런 심리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즉, 요즘에는 현대판 조지가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조금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만 인터넷을 서칭을 해보면,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심리치료사한테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너무 상처고 그 이후로 나는 심리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심리학과 학사, 임상심리학 석사를 마치고 현재는 미국에서 임상심리 박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evidence-based treatment, 즉 근거 기반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를 하나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바로 이 암 치료제를 암 환자분께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나요? 없죠. 왜냐면은 정말 이 치료제가 효과적인지 먼저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암 환자분들에게 이 치료제를 3번 동안 투약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암 크기가 줄어들더라 라는 결과를 냈다라고 해볼게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의 증거가 나온 거죠. 이 치료제를 지지하는. 그러면은 하나로 끝날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여러 번의 실험을 해봐야 되죠. 그럼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나이대가 있는 분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 치료제를 연구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 치료제가 노인분들에게서도 효과가 있어. 그럼 이번에는 기존의 치료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다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위암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구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뭐 유방암에 대해서, 안 그러면 뭐 피부암에 대해서도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많은 실험을 거치면은 여러 개의 이 치료제를 지지하는 근거들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근거 기반 치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심리치료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10명의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치료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우울이 어느 정도였는지 측정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예를 들어서 10회기 정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10회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우울이 줄어들었는가? 우리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보니까는 원래는 100점 만점에 100이었던 우울이 인지행동 치료 이후에는 100점 만점에 70점이다.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 인지행동 치료를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근데 누구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사람이랑 10번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나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한 그룹은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10번 동안 상담사랑 만나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이후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한 사람보다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우울이 더 줄어들었는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다른 치료들이랑은 이 인지행동 치료가 어떻게 다른데? 그럼 기존의 치료들만큼 효과가 있어? 아니면 기존의 치료들보다 더 효과적이야? 또는 이번에는 우울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어. 그러면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불안장애에도 효과가 있어?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네? 라는 근거들이 계속 모이면은 우리는 이 인지행동 치료를 evidence-based treatment, 근거 기반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런 근거 기반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제가 옛날에 어떤 모임을 나갔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무 힘들다면은 심리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이 갑자기 제가 발작 버튼을 눌렀나 봐요. 네가 심리치료에 대해서 뭘 아냐? 내가 연극을 해봤는데 내가 사람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안다. 나는 나한테 오면은 더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저 사람이 근거 기반 치료에 대해서 아는가? 그런 심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래, 내가 심리학적인 지식들이 있어. 그거를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계속 연습을 해봤는가? 연구 능력은 있는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한테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의 진단 기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심리평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보통 우리가 그거를 수업에서 많이 듣죠. 두 번째로는 실습 또는 수련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책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배꼽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몇 센치를 찍고 지방층을 가르고 뭐 근육층을 가르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게 있는데 그걸 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책으로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그 사람 정말 바로 수술 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심리치료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책에서 많이 배우고 있더라도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적용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잘 했는지 관리 감독을 전문가에게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과 수련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연구 능력인데요. 우리가 근거 기반 치료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근거들이 보통은 다 이제 뭐 실험, 연구 이런 거일 텐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결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라고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우울 환자들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나 자꾸 뭐가 들려요. 아니면은 자꾸 나는 어떤 게 보여요. 라는 환자분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저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걸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인지행동 치료를 해요. 라고 하는가? 안 되죠. 정말 이 환각 또는 환청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저희는 먼저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인지행동 치료가 그런 환각에서 효과가 있는가? 검색해보면은 여러 연구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연구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환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연구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환각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이걸 한번 해봅시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심리학적인 지식, 그리고 실습 또는 수련, 그리고 연구 능력이 심리치료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럼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는지, 몇 시간 수련을 했는지, 연구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 보통 자격증에서 이런 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정신건강심리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격 요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석사 또는 박사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석사를 한다, 박사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특정 수업을 들어야 돼요. 심리치료에 대한 거 아니면은 또 연구에 대한 수업들을 듣겠죠. 그리고 논문을 써야 되죠. 졸업을 하려면은. 그럼 거기에서 일단 심리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구나, 연구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자격증 요건을 보면은 석사를 졸업한 이후에는 뭐 3,000시간 이상의 그런 수련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또 요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충분히 이 기본적인 이 심리 치료 지식에 대한 거를 직접 현장에서 연습을 해봤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심리 치료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심리치료사의 자격증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받는 심리치료가 근거 기반 심리치료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